지금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가 A조 국힘조만 있는 거 아니에요. 금수저 뭐 금수저 국힘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박영선 우상호 후보가 일단 결정이 되고 나면 3월 1일 날 결정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 토요일 투표가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사시는 당원분들은 투표하실 수 있고요. 아마 카톡으로 링크가 날아올 거예요. 지금은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안내문만 왔던데 그럼 거기 투표하시고 두 사람이 뽑히고 나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뽑히고 나면 단일화 대상이 김진애 의원하고 다음에 이제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이 두 사람과도 단일화를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아마 이건 확정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주목도 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단일화 얘기 보면서 사실은 단일화 필요하죠. 이겨야 되니까 절실하고 필요한데 다들 원하시겠지만 좀 감동 있는 단일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토리 있는 단일화. 그래서 우리 쪽에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냥 단순하게 여론조사만 해서 단일화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쪽의 외연을 넓히는 단일화가 될 것인가, 감동을 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서 그런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단일화의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뭘까요? 김진애 의원과 조정훈 의원이 서울시 담당 부시장을 하나씩 가는 겁니다. 나중에. 그건 아니고. 그래서 아니 김진애 의원이 예를 들어서 내가 정무부시장을 맡으면서 서울시 도시계획에 관련돼서 책임지겠다. 조정훈 의원은 뭐 보좌관 하면서 서울시 내가 복지 정책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한번 해보겠다. 저는 그런 아이디어 공유, 그다음에 나중에 진보 블록의 그 원팀 이런 정신을 한번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살려보는 것도 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뜻은 좋으신데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레벨의 후보로서 내가 그 사람 밑에 들어가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온 후에 그러니까 서로 네네. 지금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민주당이 김진애 의원하고 조정훈 의원을 배려해 준다는 이야기 하고 싶은 건데 배려해 준다. 화요일 날 김진애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김진애 의원은 서울시장 이것 때문에 의원직이 날아가도 좋다의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 기한이 3월 7일까지인 거 아니에요. 예, 3월 8일이죠. 그러니까 3월 7일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의원직을 유지한테 뛸 수는 있지만 내가 진짜로 끝까지 고하겠다고 하면 사퇴를 해야 김진애 의원의 생각은 뭐냐면 누가 후보가 되든 간에 민주당에서 저 후보랑 내가 한 서너 번 정도 토론을 하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나는 그 의원직 던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을 내비쳤거든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진애 의원이나 조정훈 의원이나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3월 7일 이전에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지금 계획표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배려 그런 배려를 하고 있다. 그게 배려인데 이건 나름대로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김진애 의원 속에 들어있는 두 가지 마음 같은 것이 뭔가 내 마음속에 읽혀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김진애 의원은 21대 국회에 워낙 회기템이란 말이에요. 그런 전문성 가진 사람이 없어서 너는 김진애 의원이 만약에 모든 걸 던져가지고 단일화 토론을 서너 번을 통해가지고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어서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면 모를까.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면 나는 의원직을 솔직히 지키길 바라요. 그렇죠. 그 전문성은 좀 계속 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쨌든 저희 쪽에 보면은 매운 고추 역할을 많이 해주신 것을 많이 봤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김진애 의원은 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단일화든 뭐든 할 때 배수진의 쳤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줘야지 좀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떤 아까운 의원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다음 비례도 뭐 아깝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까운 의원을 어쨌든 뭐 사퇴까지 하면서 하기보다는 그 전에 잘 마무리하겠다는 서로 배려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보기 좋다. 근데 김진애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그 54년생이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꽤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국회의원을 지난번에 그 18대인가 17대인가 한번 하셨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의지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본인이 지금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한번 자기 여생을 바쳐보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뭐 농담처럼 드린 게 아니고 진정으로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실은 국가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서울시 행정이란 건 또 나름 인구 1000만의 그 대한민국
그 가장 중요한 도시를 그 플래닝 해보는 자체가 대단히 본인 전공과 맞고 본인의 역량과 좀 맞아떨어질 것 같아서 저는 직을 그 떠나서 한번 서울시에서 한번 이분의 꿈을 펼쳐보는 게, 그러니까 시장에는 저희가 지금 당세나 개인 지지도로 봤을 땐 좀 힘들더라도 한번 그 이번 그 단일화 과정에서 결과에 관계없이 내가 서울을 위해서 직에 관계없이 봉사해보겠다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것도 나름 또 감동적인 그런 그 컨벤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이를테면 단일화를 하게 되면 저쪽 캠프의 사람들 중에 유력한 인물들을 이렇게 스텝 구성하는데 그렇죠. 상당히 도움되는 이런 측면으로 가긴 갈 것 같고 정치적 레벨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좀 김진애 의원이 자기 단계를 한참 낮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문제는 지금 3월 2일이면은 월요일이고 휴일이죠, 휴일. 3일째. 예, 화요일 3월 1일 그때 우상호, 박영선 두 주자 중에 한 명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진짜 며칠 안 남았어요. 그리고 나면 3월 7일이 또 일요일이에요. 7일까지가 그러니까 3월 7일. 이 다음 주는 내내 단일화 문제가 지지고 볶으면서 뭔가 이슈가 될 것 같고 아주 나쁜 논란만 아니면 이렇게 막 부정적 논란만 아니면 확실히 그 시선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이 기존의 여론조사 수치가 너무 이렇게 뻔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 떨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저쪽 긴장감은 훨씬 높잖아요. 왜냐하면 일단 오세훈 나경원이 막 저렇게 지지고 볶고 있는 데다가 또 안철수와의 단일화가 있어서 분명히 주목도 높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저쪽에서 그 조은희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50% 감면 뭐 이런 걸 들고 나왔잖아요. 그거야말로 정말로 무책임하고 포퓰리즘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야 조은희 그거 야 그 저번에 김어준 공장장하고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좀 뭐라 너무 비호감이더라. 그래놓고 내가 시장이 되면은 재산세 50% 감면해줄게. 지 권한도 아니잖아요 사실. 국세를 지가 어떻게 감면합니까 그게? 근데 이게 이제 조은희 씨를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니고 옹호하지 마요. 안 합니다. 근데 옹호하면 너 아니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이 양반은 어떻든 간에 완전히 뭐 마이너고 집중도 안 받는데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할 수밖에 없겠구나. 아니 뭐 대건 말건 정치공학적으로 대건 말건 나 재산세 50% 깎아줄게.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그냥 좀 지르려면 더 세게 질릴 수도 되는데 근데 굳이 또 50% 정도로 한 근데 거는 이 좀 웃기긴 한데. 사람은 한번 이게 그 뭐냐 이런 공약이 먹혔던 게 있죠. 작년에 그 강남구청에 한해서 재산세를 서초구죠. 서초구에 한해서 재산세를 뭐 줄이겠 뭐 반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가지고 그때 약간 뭐 실현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 여론을 받았었던 것을 이번 또 써먹는 것인데 진짜 무책임한 것이고 개념이 많이 아까 떨어지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조세 법정주의라서 아마 본인의 권한 밖에 있는 것이고 서울시 조례로 이게 그 개정한다 하더라도 서울시는 그 90% 이상이 지금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불가능한 일이고요. 아마 서울시장이 되는 것 자체가 오세훈이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데 오세훈이 그 당시에 서울시장을 그만뒀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 당시 여대 야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여소야대 그 민주당 그러니까 서울시 의회 구성이 그래서 서울시에 가면 맨날 꾸중 듣고 욕먹고 정적으로 공방당했었기 때문에 근데 오세훈이 또 하려고 든 거 보면은 참 건망증이 심하다는 생각도 들고 서울시장 이번에 야당에서 만약에 되면 서울시는 그 정말 갈지적 흐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80%가 민주당이에요. 서울시의회 구성이. 그러니까 조은희의 전략은 서울시장이 되겠다는 아니고 재선 노리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서울시 구청장들 중에 유일하게 서초구청장만 국민의 지임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물론 이제 뭐 이번 지방선거 때 강남이나 성파를 일부 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나는 강남 3구로 고립될 거라고 보거든요. 구청장 선거는 이 상황에서 자기 인지도를 엄청 높이는 거죠. 근데 막 불가능한 이야기를 오세훈 따까리잖아요. 솔직히 오세훈 시장 때 정무부 시장 했던 게 조은이니까. 근데 주목은 받아. 그러니까 막 방도락에 나경원한테도 엄청 막 대들고 막 이런 분위기는 있긴 한데 재산세 감면이 50%가 가능하냐고 아유 나 진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고 그다음에 오세훈 이야기 한번 잠깐 해볼까요? 오세훈이 그랬어. 헤드라인은 그래. 어떤 언론의 헤드라인이 서울 집값 확 떨어져야 된대요. 야 국민의 지면서도 저런 이야기 하나?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규제를 확 풀어야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야. 뭐 이런 뇌피셜은 뭐예요? 진짜 궁금하지 않아?
그냥 질러보는 거죠. 한강변에 50층 아파트 짓겠답니다 또. 아무튼 대단하네. 한강변에 50층 아파트 지으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참 본인이 그 과거에 했었던 거에 대해서 전혀 어떤 성찰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대충 막 던지는 식으로 서울 집값 확 떨어져야 된다면서 규제를 확 풀어야 집값이 안정된다고 하는데 그 어떤 규제를 확 풀어야 된다는 것인지 용적률을 높이는 규제,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국토부가 용적률을 뭐 200%에서 뭐 700% 이렇게 높였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규제를 조금씩 완화를 해야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뭐 아니 이렇게 무개념한 게 있어요. 지금 뭐 서울은 발전은 그 이해찬 당시 대표가 했던 얘기 중에 서울이 이렇게 천박한 도시로 만들면 안 된다라고 했던 대표적인 이유가 한강변에 고층 아파트들이 주르르 들고 일어서 가지고 무슨 역사성도 없고 그냥 예전에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서울 한강변에 갔더니 외국인들이 물어보더라는 거야. 저게 군사시설이냐고. 근데 오세훈 아직 얘도 한참 멀었다고 느끼는 게 한강변에다가 50층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그 나머지에 있는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조망권 자체가 없게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아유 정말 아유. 근데 저는 이제 이걸 그 두 가지 측면에서요. 첫 번째 서울 시민들이 진정으로 본인 집을 갖고 싶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한강 뷰는 꿈일 수도 있습니다. 한강 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적절한 주거 여건, 적절한 교육 환경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곳에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애 교육받는 동안에 이사하지 않고 그다음에 출근하는데 좀 더 가깝고 그런 면에서는 지금 한강변 중심으로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심에 있는 노후한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어서 개발하지 못하는 그래서 용적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구조의 그 주택 공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건 제가 보기에 이사 그 부동산 대책으로 변창흠 장관이 어느 정도 해법을 제시했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어제 나온 그 발표 중에 하나가 국토부에서 광명과 시흥에 그 여의도 면적의 4.5배 되는 택지를 개발하겠다. 저는 그 정도 여건만 돼도 서울 시민들이 그쪽으로 와서 많이 이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당 정도 사이즈 도시를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여의도에 근접하는 것, 서울시청에 근접하는 것, 강남에 근접하는 게 한 30-40분 범위 내에 있다고 그러고 교통시설만 좀 좋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곳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한강이 안 보여도 자연 친화적으로 새로운 도시를 하나 만드는 것 자체로 해야지 서울 안에 한강 주변을 개발하겠다. 그럼 그 개발 이익을 결국은 서울 한강 주변에 있는 노후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투기 세력들에 돌아갈 것이고 나경원네 아파트가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그것으로부터 이득 보는 게 뭔가요? 이 집값이 과연 떨어질까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이런 부분이 있다고 봐야겠죠. 서울 시민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토 균형 발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이런 거잖아. 서울시 이후에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고 현 정권은 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오세훈이 자기가 출마의 변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권의 제동을 걸어야 돼서 자기가 출마했다는 뭐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하고 있던데 그냥 완전 고립이거든요. 그럼 서울만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마인드 갖고는 서울시장 못해요. 문재인 정부 내에서 여당의 서울시장이라고 하면 균형 발전 부분에서 서울시가 좋을 만한 걸 가져오고 마작정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혜택을 주고 그래서 서울로 다시 모여들기도 못한다니까요. 문제는 서울을 이제 1000만이 안 되더라도 뭔가 서울 자체가 긍정적인 도시로 변모해야 되고 지금 그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젊은 층들이 경기도 쪽으로 다 빠져나가가지고 서울이 고령화가 되고 있다.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서울은 정말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뭐 방법 이런 건데 뭐 굳이 나오는 이야기라는 게 50층 아파트를 한강변에 짓겠다 하면 야 얘는 진짜 5살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떨어지고요. 내가 봤을 때는 아무튼 오세훈 씨 안 될 것 같고요. 내가 뭐 간단하게만 그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오세훈, 나경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저는 나경원이 이긴다고 생각하고요. 여담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오세훈 나경원이 그 맞짱 토론하는 걸 봤는데 토론은 나경원보다 오세훈이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패널단들의 평가는 나경원한테 더 높은 점을 주던데 나경원 특유의 그 화법이 있습니다. 하나 알면 그거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떨어지는 거. 남의 말 잘라서 지 말 계속하는 거 등등으로. 나경원? 어쨌든 나경원? 나경원이 저는. 그러면 우리 저도 나경원. 나경원.
저는 그러면 오세훈. 아 그냥 이거는 뭐 대결이 아니니까. 근데 솔직히 지금 분위기는 너무 나경원 쪽에 밀어주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오세훈이 뭐 이런 뻘짓한 소리도 있지만 낙연하고 아까 그 조은희에 비교하면 덜 뻘짓한 소리인데 주목을 못 받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경원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4대 빵. 나경원 승. 우리 나경원 지원 방송인가요? 그럼 나경원하고 안철수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저는 안철수는 중도 사퇴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결선까지 가서 나중에 안철수가 패배를 당하면 정치적으로 이거는 외상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여론조사 본선 들어가기 전에 삿바 싸움 좀 하다가 안철수는 대승적 견지로 나는 후보 사퇴. 그 반문재인 전선의 승리를 위해서 그러면서 또 국민의힘으로 들어간다고 저는 기어 들어간다고 그런 생각합니다. 뻔히 보이는 잔머리를 굴릴까요? 뻔히 보이는 것도 못했는데요 지금까지. 보이는 거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자, 저는 다음에 저도 어떻든 간에 후보는 나경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경원. 왜냐면 안철수하고 단일화 해도 국진당이 그때는 또 잘 똘똘 뭉칠 것 같아요. 나경원 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가 후보가 있습니다. 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안철수가 후보가 만약에 혹 돼버리면 조직이라는 게 동원돼야 되는데 국민의힘이라는 조직이 안철수를 응원할까? 저는 안 할 가능성이 커지다는 생각해요. 예. 그런 패배 가능성도 커지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정당인데 그 정당이 자체적으로 후보를 내지 못한다? 이건 김종인 옹이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안철수가 될 거라고 봐요. 최종 후보로. 다 다르네. 자, 이거 재밌겠다. 여러분들 기억 좀 해주세요. 막 좀 적어놔. 나도 까먹어. 내가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바라보는 관점 차이니까. 안철수는 지금 국민의 짐이 아닌 제3세력 느낌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임하면 자신이 이길 수 있다는 여론조사에 도취되어 있을 거라고 일단 봐요. 그러니까 끝까지 고를 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쓴다 진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오세훈이 국민의 짐 후보가 될 거라고 예상하지 않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